또 들리시면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리시죠? 자, 이제 어깨 네, 쳐보세요. 어깨춤 이렇게 아, 분위기 네, 아, 네, 하시고 네. 네, 아, 네, 역시, 네. 네, 아우 이렇게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어, 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메시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 성장, 도전. 방금 저희 줌은 방금도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예. 아까 한 20분 전, 30분 전에는 마이크가 잘 됐는데 이 변동스러운 것에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저희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웠고 성장했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 동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0분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말을 되게 빨리 할 거예요. 저는 원래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에 세 번의 변화 지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때부터 드럼을 쳤고, 그 다음에 연극을 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건강 덕분에 유니시티를 만나서 이 도구를 알아보게 됐고, 사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대표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주제를 주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그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에게 이런 강의 주제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넘어가라. 네, 사장님들. 왜 변화해야 될까요? 무엇을 변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 미팅장 원칙으로 2번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 삶에 하루의 시간을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2번 빼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 지점을 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대답을 역시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자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PPT가 안 넘어갑니다. 화면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우리는 꿈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꿈 때문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해나가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꿈을 이루면 어떨 것 같은데요? 정답이에요. 저 앞에 계신 어떤 여자 사장님께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인물 거론하지 않고 어떤 여자 사장님께서 행복해요라고 했어요. 맞아요.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제 꿈을 위해 달려갑니다. 제 인생 끝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현실 점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필수 조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에 만족해서 살다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대안책이 없는 채로 여느 인생 선배님들처럼 아니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많은 그 인생 선배님들처럼 조금 비참하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노인 자살 말하잖아요. 그들이 뭘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전 되게 치열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그런 불행 지수가 높은 이유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걸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기에 지금 내 삶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래요. 꿈 얘기를 하면 웃습니다. 오그라들게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유니시티를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희철 대표님께서 리크루팅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꿈이 없는 거에 너무나 붕괴가 돼서 그 사람한테 꿈이 있다,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나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지,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지,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관계 안에 자유가 있는지. 그럼 많은 분들 대다수가 얘기합니다. 나 건강해. 지금 먹고 살만해. 나 가족들 잘 이루면서 살고 있어. 내 정신이 어때서? 나 지금은 괜찮아. 근데 우리 이런 전제를 한번 더 보자고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죠. 사장님들,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거든요.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 변화에 내가 발맞추지 않거나 이 변화를 앞서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인생 선배님들처럼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초고령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일본은 노인 혐오의 나라입니다. 노인 혐오의 나라예요. 노인을 혐오해요. 그리고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화가 됐어요. 그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이제 노인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75세 이상부터는 안락사를 권장합니다.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죠. 그리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평생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인 명예와 덕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이렇게 둬보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전제를 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나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유니시티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는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저희 그 생각대로 살잖아요. 저는 처음에 연극을 시작했을 때 이런 마음이면 나 가난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무대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더라고요. 군대 딱 갔다 오니까 현실 점검 되더라고요. 30살 되면 큰일 났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극을 사랑하지 않았냐? 아니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가지 않았고요. 제가 음악 한번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음악 하려고요. 연습할 시간을 확보하려고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사그라들었어요. 열심히 연습했고요. 입시 준비 열심히 했고요. 나는 이런 드럼 스킬을 좀 만들고 싶기에 5시간, 6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앉아 있지 않았던 그 엉덩이를 드럼 치려고 제가 앉아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살 때 제 생각은 변했습니다. 아, 이 마음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연극하러 갔습니다. 나 괜찮아. 내가 집 없이 그냥 쉐어하우스에서 그 옥탑방에서 아니죠 복층에서 1인용 텐트 두고 1인용 그 매트리스 안에 살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극해도 나 풍족해. 나 풍요로워. 왜냐면 난 마음이 좋으니까.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그때는 20살이었으니까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 시간 써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게 7년 딱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까지 내가 이뤄낸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대로 갔을 때 내 30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40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50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선배님들을 봤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기 꽤나 잘한다라고 하는 선배님들이고요. 좋은 작품, 큰 작품 하셨던 분들입니다. TV도 종종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술자리에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난 시킬 자신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저는 없어도 저희 어머니가 금 팔아서 드럼을 사주셨어요. 그럼 적어도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걸 내어주더라도 나의 아이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산다? 아, 불가능하겠구나. 그때부터 되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해야 되는 건 영원한 건 없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걸 지속하기 위한 노력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니시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다. 유니시티를 통해서 시스템이 구축됐다면 시스템 구축됐으니까 땡이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성장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것보다. 살면서 그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려고 유니시티 선택합니다. 근데 편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저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제발 저 좀 알려주세요. 저 그거 하러 갈게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지 않나. 왜냐면
힘드니까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사는 게 팍팍하니까요.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강사님들이 주는 유니시티의 비전을 통해서 사장님들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행복해도 되는 거구나. 아, 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두 가지의 성장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내면의 성장이에요.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사장님들.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만 바꾸고 이 두 번째 거를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실질적 성장이 뭐냐? 멤버가 늘어나야죠. 매출 당연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매출 얘기하면 막 심장 떨려가지고 나 이거 해오라는 거잖아. 정말 죄송한데요. 모든 기업은요. 어떤 사업가든 매출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만약에 JM이라고 하는 기업의 총수예요. 준모예요. 예. JM이라고 하는 기업의 총수예요. 준모. 예, 준모라고 하는 기업의 총수입니다. 이 기업은 제조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해요. 근데 이 총수가 매출을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굴러가겠지 하고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6개월 정도 유지될 수 있겠죠. 인프라가 만약에 구축돼 있다면. 근데 그 목표가 없으면 왜 망하냐면 직원들을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아,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인들은요, 사업가들은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다고요. 왜냐면 나한테 이제 달려있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망하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지는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수만 명의 실직자들이 나올 거고요. 대한민국이 진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원래 기업의 오너는 그런 건데 바이오스 라이프는 프랜차이즈 오너의 사업이잖아요. 내 프랜차이즈에 내가 주인이 돼서 그 프랜차이즈를 가꾸고 그 시스템을 성장시키는 건 나의 몫인 거잖아요.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 5번 듣고 제품 올바르게 먹으면서 감동받으면 사업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졸이어도 상관없고요. 대졸이어도 20살만 넘으면 돼요. 범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결국에는 내가 유니시티라고 하는 사업을 어떤 마인드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마인드, 생각입니다. 생각과 태도와 이거 제가 다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태도, 관점, 가치관, 언어, 자세, 그리고 그 끝에 나의 그릇을 키워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제 사업이라고 하니까 뻐꾸기처럼 아니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복제는 제가 비즈니스 스폰서로서 멘토로서 따라가고 있는 그 대표님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관점과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대하는 관점, 사람을 보는 안목,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의 주파수가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습관 너무 중요하고요. 말의 템포 너무 중요하고요. 말의 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정훈 대표님의 제스처를 잘 따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따라 해보니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종미 대표님 말씀하시는 무저장단. 그럼 우리가 고개도를 하면서 많은 성공자들의 프랜차이즈 스토리나 SMP들을 듣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할까? 그들처럼 해보려고 들어봐야죠. 그 에너지로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쉽고 빠른 프레지덴셜이라고 하는 박미주 대표님의 그 에너지를 느끼려고 들으셔야죠. 들으라고 해서 듣는다? 어차피 수동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내 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될 것 같으니까 한 거니까요. 진정으로 저는 이 안에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의 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밭이
조금 황무지예요. 사막 같아요. 그러면 그 밭 자체를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 밭에다가 우리는 이런 생각과 태도와 관점과 가치관과 언어, 자세, 그릇의 씨앗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나름대로 요만하면 되겠지 하는 태도로 바꾼다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바꾼다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계속한다? 파멸입니다. 네. 고민의 끝에 와, 난 안 되겠다까지로 가더라고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나한테 생긴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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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되겠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내 머릿속으로는 지금 답이 안 나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봤던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 되지? 근데 내가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야. 그럼에도 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스폰서에게 빨리 상담 받아봐야겠다. 근데 전제는 나 이거 해결하고 싶습니다라는 전제로 해봐야겠다.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발현할 건데 이럴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넘어가야 되는지를 알려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것까지 가려면 사장님들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를 위축시키는 모든 요소와 환경에서 벗어나시라. 그게 집이면 나오셔야 돼요. 그게 가족이면 끊어내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집이 그래요. 파리지옥이에요.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이제 자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천성이 제 서씨가 원래 좀 그래요. 제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집에 한 달도 두 달도 세 달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집 밖으로 나와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나오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때 뭘 배웠냐면 난 나오면 뭔가는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집에 있을 때 그게 약해지는 거구나. 그럼 날 약해지는 환경에서 빠르게 벗어나자. 그리고 최대한 늦게 들어가자. 자, 집에 가면 책을 읽을 수 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집에서 책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내가 혼자의 의지력으로 집에 가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유니시티에서 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우선순위로 한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제 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동참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안 드네요. 네. 저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개도를 집에서 차에서 했어요. 고개도를 차에서 해야 마음이 편해요. 책도 차에서 읽어야 돼요. 음원도 차에서 들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모든 거 생각하지 않고 자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차에서 보다가 잠드는 한이 있더라도 짬 시간이라도 내서라도 책을 읽어야만 한다.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엔 생각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생각이 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장님들은 사업가적 태도를 갖고 태어나죠. 나는 매출, 난 시스템 구축해야 돼 하면서 태어나요. 그러잖아요. 결국 이 마음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커지는 건데 그러기 위한 요소들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타인의 말로써 동기부여가 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가 동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 못 만들면 사업 못 한다라고 하면 만드실 거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조금 지정을 해두고 비즈니스를 대하면 어쩌면 내가 나를 한계에 둔 거지 내가 한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두려움과 위축시키는 모든 요소에서 벗어나셔라. 진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요, 실행력이 다릅니다. 말로만, 스폰서님, 저 진짜 이번에 마음 먹었어요. 저 말을 믿지 않아요. 말보단 행동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믿어서 실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는 것과 믿는 것과는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걸 주 유니스트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를 건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더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사람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행동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 그럼 사장님들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봐야 할까요? 미팅장에 오는 행동을 봐야죠. 저 사업의 비전을 너무 크게 봤습니다. 아, 만약에 이게 심혈관에 대한 또 다른 대안책이 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미팅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엔 그 사람 말뿐인 거예요. 우리는 말을 믿어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더라. 어차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은 어르신들께서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수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변태를 해서 진화할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변화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 이런 게 그 성장과 성공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생각한 걸 언어로 내뱉습니다. 그럼 언어가 바뀌겠죠. 그리고 진짜 게 바뀐 그 시대가 행동하는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습관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면 반드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취할 거예요. 그 성취를 통한 결과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을 통한 성공이 나에게 온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사업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직장 생활만 했던 분이 아니면 시스템의 부속품이었던 분들이 내 시스템을 갖고 내 비즈니스, 내 삶을 경영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성공의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주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이 과정만이 성공이라는 걸 사장님들은 믿으시나요? 유니스티 말고요. 어떤 일을 하던 이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아니면 여기 형제라는 사장님들 앞에 계신데 저기 가야금이죠, 사장님. 어, 가야금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앞에. 박윤솔 사장님이라고 가야금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이셨고 어린이집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가야금을 내가 잘 치고 싶고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만으로 되죠?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스킬이 필요하니까요. 역량을 길러야 하니까요.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연습은 하루만 하면 되죠? 반복해야죠. 매일매일 해야죠. 근육이 익을 때까지. 근데 저는 신체적인 근육도 있지만 마음의 근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드럼을 잘 치려면 많이 쳐야 돼요. 매일 쳐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근육이 길러질 때까지.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인생의 진리인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시켜주고 납득시켜주느라 진짜 리더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시간이 금인 사업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SMP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다양한 과정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나를 반추해 볼 수 있고 이걸 반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나 뭐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파트너 선생님들 진짜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나 뭐 하면 돼? 그래, 오케이. 나 이걸로 부업으로 한 200만 원 벌어보고 싶어. 골드 디렉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가보고는 싶어. 그럼 나 뭐 하면 되는데요? 그럼 내가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많이들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려주면 할 거예요? 진짜 할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장님 진짜 해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볼 마음이 있대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해볼 마음이 있어요라는 말이 중요한가요?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가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같이 실천해보고 같이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아마 마음에서는 알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파트너 사장님들을 미워할까요? 왜 저 사람의 그 꼴이 싫을까요? 내가 직대를 만날 용기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해야만 내 사업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QI 하시고요. 컨택하고요. 고개도 하시고요. 사람 만나시고요. 약속 설정하고 사업 전하고 제품 전하고 홈파티 홈미팅 들리시고요. 시스템에 사람을 초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미팅을 매듭 지으셔야 돼요. 단 중요한 건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갖지 않고 이걸 계속하면서 나는 사업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목표는 뭘까요, 사장님들? 기한이 설정된 실질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매번 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내가 원하는 삶과 가까워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탑재됐어요. 오케이, 나 진짜 해보려고 하는 마음 가졌어. 그리고 행동도 변화시킬 의지가 있어. 왜? 나는 내 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 때문에 난 이런 결단을 하고 왔어. 다 잘라낼 자신 있어. 나 자신도 버릴 자신이 있어. 하고 왔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 알려드리겠다고요. 이거 하시면 돼요. 핀 경영하셔야 되고요. 핀에 대한 목표치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달의 목표 뭐라고 해요? 디렉터라고 합니다. 처음 만난 분들. 근데 디렉터를 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사고예요. 자, 이달의 목표 시니어 디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시니어 디렉터가 왔다는 건 그 누군가가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영향력이 없다고 마음을 힘들어해요. 영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그만한 행동과 그만한 성취를 해나가셔야 된다. 핀을 목표치를 잡으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서준모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비자들 그리고 그 중에 꿈과 목표가 있는 사업자 리더들을 양성해내는 일인데 내가 인원에 대한 목표가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어, 당연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강화도가 저희 고향이에요. 거기 6만 명이에요. 몇 배예요? 당연히 시장이 큰 곳에서 내가 활동을 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리더십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역량을 길러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인원에 대한 목표를 갖지 않아요. OM에 메인 미팅에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참석하는 그 미팅에 그 미팅장에 사람을 늘리려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혼자 왔다 갔다 하게 된다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말했죠.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믿어라. 내가 미팅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이 사람한테 유니시티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 너무 좋대요. 그럼 그 사람 미팅장까지 연결해야죠. 근데 연결하려 치는데 이분이 불편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야죠. 퇴근 시간에 7시래요. 와서 애프터 들으라고 해야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치, 그러면 사장님들은 시스템을 딱 강의만 듣게 하는 걸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미팅장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나요? 동그라미 애프터도 있죠. 그리고 미팅 끝나고 하는 홈미팅이 있을 수도 있죠. 끝나고 하는 트레이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양한 리더 사장님들의 스피치, 그들과 교류하고 대화 나누는 걸 통해서 커지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까지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7시 반에 못 오니까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근데 저는 사업 초창기 때 어떻게 했냐면 7시에 퇴근하면 출발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결국엔 이 안에 사람이 담겨야지만 시스템적 성장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홈미팅 그 제한된 인원으로 합니다. 그럼 홈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홈미팅에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홈미팅을 통한 성장이 되죠. 홈파티 마찬가지입니다. 홈파티 왜 하나요? 소비자를 늘리기 위함이죠. 그럼 홈파티에 참석하는 그들이 각자가 일주일에 내가 몇 명을 초대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리더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시너지를 내면서 폭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참여자들이 그냥 참여자로만 있다. 우리는 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핀마다 반드시 그에 맞는 인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디렉터예요. 제가 디렉터를 소비자를 통해서 막 갔어요. 그리고 파트너가 있는 막 디렉터예요. 디렉터가 있는 디렉터예요. 그럼 나로부터 세미나 몇 명 와야 돼요? 그거 생각하셔야죠. 디렉터 적어도 3명에서 5명은 있어야죠. 고정적으로 미팅장에 오는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럼 시니어 디렉터 7명에서 10명은 있어야죠. 내가 이 디렉이에요. 그러면 메인 미팅장과 세미나 랠리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야 되죠? 10명에서 15명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PD면요? 사파이어면요? 루비면요? 다이아몬드면요? 그 핀에 걸맞는 멤버십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성과 목표 의식을 갖는 사람만이 사람을 늘릴 수 있다.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파트너가 10명이에요. 지속 가능한가요? 지속 가능하지 않죠. 매출이 커질 수는 있죠. 매출을 키울 수는 있죠. 객단가가 올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그거 지속 가능한가요? 그거 복제 가능한가요? 복제 가능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 어차피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지속 가능한 일만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참석하시는 줌에 참석하시는 적어도 일요일 날 줌을 들으시는 이 모든 분들 저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게 얘기할게요. 멤버를 생각하지 않고 멤버의 확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참석하는 미팅에 초대를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첫 단계인 디렉터를 관리도 만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 집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 집계 왜 하냐고요. 세미나 몇 명 참석하는지 인원 집계할게요 하니까 하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세미나에 몇 명을 초대하고 몇 명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불편한 거 많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초대가 쉽든가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상황, 환경, 여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이 귀한 거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이럽니다. 어림잡아서 짐작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아이가 어려서. 아, 근데 여기 아직 주말에 출근할 것 같아서. 안 확인해 봤잖아요. 내가 그 선 넘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매번 매번 그런 선들을 넘어가면서 사장님들 진짜 멤버십을 구축하는 멤버십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뎁스가 몇 뎁스나 내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뎁스 중에 미팅장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 뎁스가 내려가는 사람 중에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그 뎁스 중에 여행 갈 사람은 누군지 시스템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군지 내가 만약에 뎁스가 안정적이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으려면 윕스가 많아지면 돼요. 그럼 내가 직대 컨택은 얼마나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초창기에 윕스가 늘어나면 수익이 커집니다. 창업 수당만 봐도 그러지 않아요? 나로부터 내 직대가 1000PB를 먹으면요. 그냥 20만 영업 수당처럼 20만 원을 줘요.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커요. 그럼 내가 윕스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목표가 있어요. 사업자 지금 제가 세 레그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파트너 사장님이 PD 이상 사장님들이 ABC에 다 있는데 5레그를 사업자로 활성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거예요. 그래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장님들은 그런 핀 경영과 내 내년의 계획들을 조금 잘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에 맞는 매출도 같이 나오고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된다. 자, 미팅장에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소비자층이 구성되고 있지 않다? 어쩌면 허수일 수 있습니다. 이 멤버십과 매출을 같이 비례를 해서 지금 내 비즈니스의 형태가 어떤지, 사업자가 많은 곳인지, 소비자만 많은 곳인지, 그리고 사람은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많이 하는지, 이거에 대한 재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면 이거 비즈니스니까요. 사업이니까요. 죄송해요. 그래서 현재에 좀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1초 뒤에 또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황, 밉스가 없을 수도 있고요.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요. 뎁스가 많이 안 내려가 줄 수도 있고요. 정치했을 수 있고요. 다시 제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을 비관적, 비판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설령 지금 내 상황이 비관적, 비판적, 부정적이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노력.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저는 그 힘이 회복 탄력성인 것 같습니다. 어, 결국에는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은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디렉터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세미나를 8개월 동안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몸이 힘들었겠죠. 몸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몸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일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왜 자꾸 자도 계속 잠이 오고 생각하기 싫고 내 상황이 너무 비관적이고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대표님들께서 저를 이제 여행을 한번 데려가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아, 그때 뭘 느꼈냐면 이분들이랑 계속 놀려면 거기에 걸맞는 성취와 결과를 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행 누가 공짜로 보내줍니까? 그렇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디렉터 3번 해야죠. 시니어 디렉터 2번 해야죠. 이디렉 해야죠. 핀업 해야죠. 그래야 보상을 주죠. 회사도 정당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사장님들에게 그리고 그거 하면 제일 좋을 사람이 저예요. 만약에 내가 디렉터를 3번 하고 그 여행을 갔어요. 그럼 저 600만 원 플러스 공짜 여행인 거잖아요. 그걸 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결국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창업할 돈도 없어서 빌려서 했으니까 에너지 먹으려고 PMC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니까 난 기름값 없어서 대리운전 했어야 되니까 됐으니까 그리고 맘시터 했어야 됐으니까 생계가 지금 너무 빠듯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계속 살았다면 아마 성장할 마음을 갖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젊은데 내 주변에 있는 27살 남자인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들은 어차피 먹을 돈도 없을 텐데 술 먹는 걸로 20만 원 써도 내 몸에 15만 원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이 사업하지? 이 사업은 건강 사업인데 라고 내가 계속 생각했으면 어차피 도전은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은 내가 성장할 수 없겠다라고 스스로를 제한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해보니까요. 안 한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 그냥 저번 달에 할 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강화도로 가서 정말로 하루에 창업식 세 개씩 창업을 받아봤어요.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말을 못 되겠더라고요. 가족한테도.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저 초등학교 때 봤던 이모 삼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혈압당뇨 고지혈 있다고 하니까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해보자는 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주모 연극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약장사 됐다고 할까 봐 그게 지레짐작 두려워서 얘기도 못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소비자가 늘어났네요.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 제품이 홍보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래서 그때 일요일마다 강화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강화도에서 그 강남으로 절대 안 나오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 교회에 모여서
노트북 하나 가져간 다음에 그때 있던 유튜브를 라이브로 진행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2시마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배 끝나고 이거 들으라고. 5번 이거 나 만나서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남 쪽에도 소개가 나오고 서울 쪽에 중요한 이런 사람이 있다던데 소개가 나오고 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그때는 안 한 게 되겠지만 이게 계속 안 하게 되면 못 하는 게 되겠구나. 그거를 깨주신 스폰서님들과 시스템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 결국엔 행동하는 사람만 그 열정과 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반드시 될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사장님들 도전이 쉽죠? 도전하려면 일단 되게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본 길을 이제 갈 거예요. 혹시 시니어 디렉터 가봤어요? 안 가봤죠?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파트너 디렉터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트너 디렉터 안 보낸 일이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럼 무섭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스폰서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 사람이 성공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책임 한번 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장애물입니다. 내 마음은 이만기인데 만약에 내 파트너가 그걸 따라올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 이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꿈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꿈꾸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줘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장애물이 없다, 그 도전이 아닌 거예요. 도전이 아닌 거예요. 자, 디렉터라는 목표를 갖는 순간 나 이 사업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가야 되는 나만의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이 온다라고 하면 까짓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한 도전은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한테 무수한 문제들이 앞에 안배가 될 건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딪혀 본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그 장애물을 넘어가 본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한번 안 넘어가 보고 성공해 보겠다는 사람들 무조건 멀리 가고 돌아가고 늦게 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집에 갑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두 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 의지, 저는 그게 도전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역시도 내가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믿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실패만 하는 사람들이 잘못 들어요. 실패하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가 판단, 피드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그 실행을 할 때 다른 모양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말만 믿고 그냥 해요. 그리고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나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근데 혼자 되짚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처음엔 부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 옆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봐야 된다고요. 그럼 사장님들 주변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긍정적인 분이 최종희 대표님이었어요. 이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정훈 대표님, 이철 대표님을 만나니까 나한테는 안 될 그림, 나한테는 부정적인 그림, 나한테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이분들 곁에 있어야 원래 네거티브한 나의 심성 자체가 바뀔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한다라는 것,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책을 바꿔야죠. 만나는 사람 바꿔야죠. 가는 장소 바꿔야 됩니다. 이 세 개 안 바꾸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건 벼락 맞아야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악 하려면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친구 돼야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려면 유니시티로 성공하려면 유니시티 성공자들 옆에 있어야 되고요. 연극하고 무대가 만들어지는 게 궁금하면 무대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실패를 통한 중요한 건 학습입니다. 학습이 없는 실패는 같은 결과가 반복될 거라는 거다.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지속적인 자기 개선. 그러려면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개선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타개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미 그 과정을 넘어가 본 분들과 많은 시간과 대화를 나누려고 사장님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된다. 시간이 갈수록 스폰서님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표님들은 시간이 공공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들은 많은데 몸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미팅에서 사장님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웠다는 걸 어떻게 배웠다고 느끼냐면 1대1로 과외에서 알려줬을 때만 배웠다고 느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안 써주잖아요. 서운해해요. 섭섭해해요. 나에게 이제 관심 아니요. 이제는 대단히 미팅에서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 우리는 그런 소통 과정을 겪고도 마음이 통하는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쌓았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초창기에는 맨날 전화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뜸해지고 섭섭해지고 마음이 떠난 것 같고 그러면 다가가요. 그럼 연락해요. 전화해요. 문자해요. 선생님 식사는 하셨나요? 물어봐요. 힘든 일 없으시나요? 제가 좀 도와드릴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꼭 우리는 받기만 바라더라.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을 좀 바꾸고 어, 스폰서님들이 대하다 보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 방법, 그리고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산업이 조금 이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은 않잖아요. 다양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들로 사장님들에게 많은 분들이 찌르기도 할 거고 쏘기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영상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외로울 거고 고독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과정을 잘 여정을 마치는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uccess can be a lonely road. 혹시 들리시나요? It can be a tough road. It can be a hard road. It's not for everyone. Those who follow others like sheep will never know who they truly are. Only those who follow their own path can discover their true potential. Those who fly alone have the strongest wings. Those who walk alone have the strongest direction. The rest will always be in need of others for their survival. They will always need attention, need recognition to survive. I am at peace alone, needing no attention, no recognition, and still I thrive. I'm not saying those who have support are weak. I'm not saying you must go at it alone to gain strength. This is just for those who have fought battles alone, those who have felt like they don't fit in, those who have never had support in anything they do, all of those who feel no one believes in them. You don't need them to believe in you if you believe in you. You don't need their support if you've got your own back. The best part is when you truly live the life you want to live, when you speak your truth, when you embrace who you are, then you gain real respect and real love. People love those who have the guts to be themselves, those who have the courage to follow their heart. Why? It's rare. Why? Because most people wish they could do the same. Show them the way. Keep going. Believe in yourself. It will all come good in the end. And when it does, you won't have only inspired yourself to be more. You will have inspired so many others. I had to learn to fight alone. And because of that, I am strong alone. I am strong. Full stop. I developed inner strength that can't be broken. I am unbreakable.
Because of the pain, I am strong. Because of the struggle, I have character most will never know. I appreciate others more than ever. I have more compassion than ever. I had to go deep into the darkness. Now I have more depth. Now I can see clearer. I had to face huge internal challenges. Now I can defeat any challenge. I will destroy every challenge. I am proud of who I have become. I am proud I have overcome. I am proud I kept going. I am proud of who I am, who I've become. I am proud I stayed true to myself, because now I can live as myself, with respect from others, and most importantly, pride and respect from myself. Isolation. Isolation is the gift. All the others are a test of your endurance, of how much you really want to do it. If you're going to try, go all the way, and it will be better than anything else you can imagine. Do it. Do it. Do it. Do it. 네, 사장님들. 모든 일에 당연한 건 없는 거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난 자만이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과 그 여정이 되게 외로울 수도 있고 되게 고독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그 끝에 항상 얘기하는 건 그 성취에 대한 보람, 그리고 내 자신이 단단해짐,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이 비즈니스는 결국엔 구심점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리더가 돼야만 합니다. 리더가 되지 않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다 다른 각기 다른 모양의 리더들이 세상을 이끌고 바꿔내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항상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대해서 옛날에 항상 강의 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간호사 한 명 덕분에 미국은 그 그루렌탈의 그 탈리도마이드 사건의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과 영향력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리더일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여느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집단의 구심점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지지하고 그 대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팀원일 거예요. 결국엔 이 사업은 팀 사업입니다. 내가 따르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분들이 리더라고 했죠. 그 리더의 대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팀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표님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SMP를 듣고 어떤 영상들을 보면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나 세계관들이나 이 사회에 주고 싶은 선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래요. 단순히 방법 말고요. 그들이 네트워크 막 유니시티로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짐을 좀 덜 수 있을까? 근데 짐을 덜잖아요. 그러면은 이 짐을 짊어질 만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들어본 무게이기 때문에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리크루팅 혼자 가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배운 걸 그래서 처음에 그 당뇨 있으신 분 만났을 때 장화혈색소를 설명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시간 속에서 뭘 물어보게 됐냐면, 만약에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과정 중에 지금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해보실 마음이 있냐? 아, 마음을 확인하는 비즈니스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어차피 지나간 그 리크루팅이니까 신경 쓰면 안 돼. 배운 거예요. 아, 당뇨 환자들은 진짜 자기들이 다 전문가구나.